나의 시, 나의 생. 노년의 뜰에서 허영자. 1962년 봄 2월호 현대문학에서 모골 선생님의 3회 추천을 마치고 등단하여 시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니 2022년이면 시업 60년이 되는 셈이다. 생각해보면 아득하게 느껴지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지만 고작 나의 노작은 시집 10권, 시선집 9권, 동시집 1권, 시조집 1권, 전시집 1권 외에 수필집과 수필선집 합하여 20여 권이 있을 뿐이다. 많은 저서를 가진 훌륭한 문인들을 생각하면 과작이요. 게으름이 다시 큰 결과라 하겠으나 때로 나는 이것도 너무 남발한 것이 아닌가 하고 자성할 때가 있다. 그 중에 과연 몇 편의 글이 독자에게 읽혔으며 공감의 영역을 함께 하였을까 하는 우려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자신이 쓴 글에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글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자괴감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 딴에는 애를 쓰고 쓴 글이 다만 쌓여진 폐품들에 지나지 않고 버려질 폐지일 뿐이라면 얼마나 허망하고 부끄러운 일이겠는가. 단 한 번뿐인 이승의 삶에서 자신이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자기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해온 글쓰기 행위가 도로에 그친다면 굳이 허무주의나 비관론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허망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다. 글쓰기 60년 동안 나는 참이도 이런 허망감을 느껴왔다. 하기야 생명이나 삶 자체가 아니 존재 자체가 허망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역설적이게도 허망하기 때문에 그리고 허망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뜨겁게 살고 더 뜨겁게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를 써온 셈이다. 내게 과연 시인으로서의 자질이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에서부터 표현수단으로서의 진료인 언어의 자의성과 변질에 대한 절망감 또한 컸다. 시 쓰는 일이 과연 생애 전체를 바쳐야 할 만한 일인가 하는 회의에 빠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허망감과 절망과 회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를 써왔으며 아프고 괴로웠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 쓰는 일이 즐거웠다. 시 쓰는 일에서만은 정직할 수가 있었고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었고 자기 정화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 쓰는 일은 은밀한 자기 내면을 투시하는 일이었기에 당연히 자신이 무지와 무식과 무교양함과 부도덕함에 대한 자책이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반성이라는 지우개, 곧 시 쓰는 일을 통하여 나는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었다. 돌틈에서 솟아나는 싸늘한 샘물처럼 눈밭에 고개 드는 새파란 팥종처럼 그렇게 맑게 또한 그렇게 매웁게 무수한 불면의 밤과 번뇌의 시간을 거쳐 이 한 편의 짧은 시를 완성했을 때의 기쁨은 오랜 피로감을 씻어주기에 충분하였다. 다음 순간 부끄러움이 들지라도 이때의 자올감과
자긍심은 비교할 데가 없을 정도였다. 오늘은 바람 부는 날, 보고 싶은 사람 많은 날, 오늘도 바람 부는 날, 보고 싶은 사람 많은 날. 이 글은 최근에 쓴 것이다. 시는 함축적인 언어예술이라는 대단히 상식적인 시관을 드러낸 글이다. 설명할 필요 없이 노년의 외로움을 내용으로 한 것인데 오늘은 바람 부는 날이 오늘도 바람 부는 날이 되면서 점층과 강조의 효과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은이라는 조사 하나만 도로 바꾸었을 뿐 다른 부분은 그대로 반복하였었다. 그러함에도 충분히 의도한 바가 드러났다고 본다. 은과 도의 맛을 나는 이런 글을 썼을 때 기쁘다. 응달에도 베어드는 봄 햇살 속에는 젊은 아주머님 웃음소리 담긴 것 같다. 아주머님 저고리는 분홍 저고리, 분홍빛 부끄러움, 천지는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흙먼지 일으키며 봄바람 분다. 오래전에 쓴 이 시는 설명되는 내용이 없는 글, 이미지로 호소하는 글이 되기를 의도하였다. 이런 글을 많이 쓸 수 있는 역량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욕심이겠지만 이런 글에 공감해주는 독자를 만나면 나는 무척 기쁘다. 시인은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인도 밥을 먹고 살고 있고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현상에 대하여 어쩌면 가장 예민한 촉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시인은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 처한 시대나 사회 혹은 개인적 환경의 영향을 시 속에 구현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일제 말에 유아기를 거쳐 참혹한 전쟁 속의 유년기 그리고 4.19, 5.19를 겪은 청년기를 보내었다. 배고픔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라 잃은 소름이 얼마나 큰 굴욕인가를 알며 전쟁의 비참함과 잔혹성을 안다. 질서가 어떻게 붕괴되고 가치가 어떻게 전도되며 인간의 비인간화 추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았다. 때문에 나는 오늘의 평안과 풍요에 마냥 황희로울 수만은 없는 세대이다. 이것이 내 생애의 운명이었다. 이러한 데서 오는 비감이 내 시 저변에는 알게 모르게 깔려 있을 것이다. 내가 배고플 때 배고픔이지라고 얼굴 위에 속눈썹에 목덜미께 간지럼 먹여 마구 웃기고 또 내가 이처럼 폭풍 속에 떨고 있을 때 조그만 심장이 떨고 있을 때 등허리 어루만져 도닥거리는 다사로워라 겨울 햇볕. 이런 작품 속에는 유년기의 체험이 역량하고 있다고 하겠다. 많이 정리하고도 남아있는 책들을 가져다 둔 시골집에 한 달에 한 번, 빠르면 일주일이나 이주일에 한 번씩 간다. 갈 때는 쉬러 간다는 마음으로 가는데 막상 가게 되면 쉴 틈이 없다. 청소하기 바쁘고 무엇보다 넓지도 않은 마당에 돋아난 풀들 때문에 하루해가 빠듯하다. 이웃이 내게 경고하듯 알려주었다.
농촌살이는 풀과의 전쟁입니다. 라고. 한번 뽑고 다음에 가면 다시 또 돋아있는 풀들의 생명력이 여간 아니다. 민심은 천심, 민심은 천심. 오늘도 잡초밭은 아우성 또 아우성. 맞다. 너희가 이겼다. 너희를 응원하는 건 하느님이고 나의 권력은 손에 쥔 작은 호미뿐. 맞다. 내가 졌다. 민심은 천심, 민심은 천심. 실지 농촌살이를 해보기에 얻은 소재로 글을 쓸 수 있었다. 민중과 권력과 인류의 역사를 잠깐 생각해 본 것이다. 노년에 접어들면 절필 선언을 하는 문인들을 보았다. 노년에 접어들어 오히려 더 원숙한 대표작을 창작하는 문인들도 보았다. 나도 이제 노년이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앞에 펼쳐져 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노년의 삶이 앞에 있다. 여기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나의 감성이나 사고력, 인지 능력은 또 어떠한 것인가? 탐험가처럼 미지의 삶 앞에서 나는 긴장한다. 탐험가가 탐험하기를 쓰듯 나도 또 다른 내 삶에서 길어올릴 절절한 글을 쓸 수 있을까?